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예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체육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너무 유명한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라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실 누군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체육인이다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사실 체육이랑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소위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이제 하죠. 기혼자와 미혼자가 만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니라 만나던 중에 있었던 일들로 각종 형사 고소를 당했어요. 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어한 사건이 사기, 협박, 상습 도박, 강제집행 면탈,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고소한 사건이 명예훼손 2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어한 사건은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반대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은 전부 1심에서 유죄,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자, 사건 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은 그래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남자가 있었어요. 유부남이죠. 그런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분들이 고소를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고소를 한 것은 사기였어요. 만나는 동안 선물한 것이 속아서 준 거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던 것도 사실 속은 거다. 근데 이제 사기라는 것은 기망, 처분행위, 그리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처분행위가 있죠. 처분행위는 있는데 기망? 글쎄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특히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돼요. 형법 17조를 보면은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법 이론도 보면은 인과관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학설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거의 대부분이 상당 인과관계설 그리고 객관적 귀속 이론 이런 것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원인 행위가 있고 결과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상당하다고 평가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이것저것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제가 사기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인과관계가 없냐? 행위를 지금 헷갈린 거예요. 이제 만나는 동안 이혼하겠다고 속였다. 그래서 선물을 줬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주는 이 처분행위와 이것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만나는 동안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행위와 여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행위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사실은 내 거야. 아니면은 잠깐만 빌려줘. 그랬다거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금방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줘. 그럼 이제 돈을 갚겠다고 했으니까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이혼한다고 말을 했는데 선물을 줬다. 큰 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기소가 됐어요. 이런 점을 저희가 주장을 해서 불기소를 받아냈더니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놀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게 인정이 돼서 또 무혐의를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사귀던 도중에 자기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느낌이 오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짜 안 좋게 봐요.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 즉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 홧김에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조금 힘들게 무혐의를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서 만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의가 없음을 다투고 그런데 이 사건을 하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를 하고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 핸드폰 포렌식을 좀 참관을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그 경찰서에 가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몇 시간 동안 포렌식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봐요. 그리고 추출해낸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수사관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련 혐의가 아니다.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제 또 무혐의를 받아냈죠.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고소는 다 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막아내면 또 하나 고소하고 또 막아내면 또 다른 거 찾아내서 또 고소하고 그러다 이제는 정말 할 게 없으니까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 또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집을 팔았더니 그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책임 재산을 현금화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사건은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종전부터 준비를 했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해서 고의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무혐의를 받아냈고, 이제 마침내는 더 이상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상대방 측에서 언론 플레이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의뢰인도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셔서 이제 고소를 자기도 하겠다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뭐 이제 좀 죄질이 약하면은 구약식을 받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사실 공판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법정에 직접 서게 만들었죠. 그리고 유죄까지 받아냈고요. 사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경찰에서 귀찮으니까 변호사 없이 그냥 와도 된다고 말을 하고,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쭤보시는 분들 보면은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도대체 변호사를 왜 선임했냐? 당신 떳떳하면은 변호사 없이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반대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찰은 변호사가 선임되면 아무래도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에 혹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법 조문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한글로 써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혼자 약간 곡해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적당히 준비를 해서 가면은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단편적인 상담만 받아요. 왜냐하면 상담만 받으면 저렴하니까. 그러고서 전화 상담 몇 번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준비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잘 하면은 뭐 잘 하신 거죠. 잘 절약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본인이 직접 소송 중이신데 상담을 몇 번 받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소각하 판결이 났대요. 어떡하냐고 하세요. 저는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료 상담이니까 돈을 받는 만큼 제가 아는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적법 요건이 뭐다, 청구 취지라는 것은 뭐다, 구성력이라는 것은 뭐다, 뭐 청구 원인 변경은 뭐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각하가 났고 여기서 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늘 말씀드린 사건도 사실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 사건을 수행을 했더라면은 뭐 사기에서 기망이 없다, 이거 관계가 없다, 뭐 도박에서 이 판례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협박에서 해악의 고지란 이런 것이 아니다, 뭐 고의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포렌식에서 인정되는 관련 혐의란 여기까지다, 이런 거를 본인이 다 주장을 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같은 내용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났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저희가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났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하셨다면.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상간남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들 관련해서 민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